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워낙 할 일이 많다 보니까 썸네일을 갖다가 올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방송 키려고 보니까 썸네일이 안 올라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끔 제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네, 인사부터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울마운님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방송 잘 듣겠습니다. 썸네일이 안 올라와서 7시 방송은 안 하시는 줄 알았어요. 예. 제가 만약에 뭐 안 하게 되면 미리 공지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조금 늦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썸네일을 올린 줄 알았는데 썸네일이 안 올라가 있었어. 예, 용산 꼬리 자르기 하나요? 한동훈 패싱에 따돌리기에 한 짓 다 해놓고 무슨 감찰 저런 일은 몰랐다고요? 믿을 건 믿으라고 해야지. 이렇게 된 마당에 차라리 김건희 녹취록 얼른 까졌으면 좋겠어요. 이제 국감이 시작하잖아요. 다음 주 시작인가요? 국감이 7일부터인가? 예, 아마 그럴 겁니다. 국감이 시작되면은 김건희 녹취록은 뭐 여러 개 까질 것 같습니다. 예, 한번 보시죠. 새별님, 예, 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새별님, 김진아님, 대표님 좋은 방송 잘 듣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김진아님 격려해 주셔서. 블루마운틴님 경악할 일은 하동훈 자녀를 세게 건드리려고 했던 거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예. 장수봉님 오늘도 수고가 많습니다. 방송 잘 듣겠습니다.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썸네일 제가 읽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이렇다라 방송 24년 10월 2일 방송 김건희 최재형 모두 무혐의 검찰 명백수수 결정 의미는 검찰이 오늘 이렇게 속보로 떴습니다. 오늘 결정을 했죠. 그래서 김건희 명백수수한 거, 김건희도 무혐의, 최재형도 무혐의.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가세요?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예. 근데 왜 검찰이 이렇게 했을까?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검찰 입장에서도 뭐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왜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됐죠? 그건 뭐 김건희 여사 때문에 그런 거죠. 최재형 자체로만 보면 정말 이 바로 기소해 갖고 뭐 구속이라도 하고 싶은 그런 심정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결국 이제 김건희 때문에 이렇게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패널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하는데 뭐 이건 뭐 설명 안 해도 뭐 여러분 뻔히 다 이렇게 눈치채는 일 아닙니까? 예, 그거 뻔한 일이죠, 사실은. 자, 여러분 시작하기 전에 제가 또 하루에 한 번 리마인드 하는 것, 한동훈을 지키고 지지하는 그런 개혁 세력의 유튜버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한동훈을 갖다가 죽이려는 그래서 엄청 까대는 그런 수구 세력 유튜버가 있다. 가려서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요새 유행어가 한 자리 아닙니까? 한 자리 받으려고 난리를 치고 있다. 그놈의 한 자리. 그 한 자리가 뭔지. 그놈의 한 자리. 예,
아, 블루마운틴이 이해가 안 갑니다. 김건희 보호하려고 그런 거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조정님, 네, 안녕하세요. 한동훈 대표 생각하니 마음이 무겁습니다. 예. 제가 그 한동훈 대표 얘기는 그 한통령 방송에서 조금 자세히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더라 방송에서는 무혐의가 나왔다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명백 수수 사건 뭐 내용은 뭐 그 여러 번 들어서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내용은 뭐 핵심 내용은 그거 아닙니까? 이 최재형이 북한을 갔다가 왔다 갔다 하고 그다음에 시민권을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다. 그래서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북한을 뭐 안방 드날듯이 왔다 갔다 하고 굉장히 종북적인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입니다. 또 실적으로 그런 행동을 해 갖고 무슨 뭐 저건 뭐 무슨 법 위반인가 뭐 그렇게 해 갖고 한번 걸린 적도 있고 그 내역을 보면 그렇습니다. 예. 그 북한 관련해 갖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김건희 여사한테 접근을 한 거죠. 그리고 이명수, 제가 이제 요새 한참 그 서울의 소리 그 이명수가 깐 녹취록, 김대남하고 통화한 녹취록 때문에 오늘 정말 하루 종일 뭐 난리가 나고 붕괴를 하고 아주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예. 자, 그 이명수가 속한 그 서울의 소리에서 시계도 사주고, 그러니까 이제 카메라 단 시계죠. 그리고 명품백도 사주고, 그러니까 이제 이 최재형 목사 돈으로 산 거 아니죠? 시계, 도구를 준비해주고 또 명백이라는 그런 걸 주고 그래서 이제 만났죠. 만나고 명백 주면서 다 이렇게 시계에 있는 카메라로 다 찍고 녹취하고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 이제 깐 거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패널들이 해왔던 얘기가 뭡니까? 일단은 그 최정에 대해서는 뭐죠? 일단 몰카 공작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자, 몰카 공작이라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주거 침입죄라는 게 있잖아요. 어, 그 주거 침입죄. 왜냐하면 그때는 그 뭐야 용산이 아니라 그때 막 뭐 용산을 좀 정비하고 있던 초창기였기 때문에 그냥 개인 그 뭐죠? 뭐 아파트 개인 주거 사는 뭐 거기 옆에다가 무슨 공간을 마련해 갖고 뭐 이렇게 그 면담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차관 뭐 여러 가지 그 제목이 있습니다. 그동안 패널들이 얘기했던.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그 무혐의로 할 수밖에 없는 게 기소를 해봐야 처벌할 규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게 아무리 기소를 하려고 해도 지금 김건희 여사의 그 스테이터스와 그다음에 그 어떤 그 하면 뭐 김영란법 뭐 이건 것도 해당을 안 하고 뭐 하고 이게 뭘 갖다가 걸을 수 있는 기소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는 거예요. 처벌할 근거가.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뭐 명백을 받았다는 게 잘했다는 게 아니라 설사 뭐 그 파우치를 갖다가 받았다 하더라도 현행 법률 규정상은 김건희 여사를 갖다가 처벌할 규정이 없습니다. 사실은. 자, 그렇게 해갖고 어쨌든 김건희 여사는 뭐 이래저래 가나 그냥 무혐의로 가야 될 상황이었지만 최재형 목사는 완전히 다르죠. 예, 이 몰카 공장을 적극적으로 했고 그것도 뒤에다가 이명수라는 그 서울의 소리하고 합작품을 해갖고 의도를 갖고 찍은 거잖아요. 예, 의도를 갖고 찍은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여러 가지 제목을 갖다가 이렇게 쭉 나열을 했는데 결론은 오늘 어떻게 내렸느냐? 결국은 김건희 여사도 무죄, 그다음에 최재형 목사도 무혐의, 이거 혐의가 없다. 그러니까 기소를 못 하겠다. 그렇게 결론이 난 거죠. 예, 블루마운틴 정말 어이없는 결정이죠. 결론은 디올백이 잘못된 걸로 된 거죠. 예. 그렇게 오늘 결정이 났는데 이제 이거 갖고서 뭐 좀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이게 뭐 정상적인 결정이 아니라는 건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래서 명백을 받은 김 여사도 무혐의, 명백을 건넨 최재형 목사도 무혐의. 여기 보면은 그 왜 의도적으로 명백을 받은 김 여사, 명백을 건넨 최재형 왜 이렇게 썼을까요? 이게 지금 그 검찰의 입장에서는
이 흔히 좌파에서 얘기하는 형평성에 안 맞는다. 이걸 갖다가 지금 부각시키기 위해서 명백 받은 사람, 그러니까 여기서 명백 받은 사람이 무혐의면 명백을 갖다가 건넨 사람도 무혐의가 돼야 형평성에 맞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논리입니다. 하지만 이제 법률적으로 따지면 명백하게 최재형 목사는 사실은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제목이 하나가 아니라 뭐 한 서너 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주거 침입에 무슨 뭐 몰카 촬영에 뭐 무슨 또 뭐 이거 개인적인 거를 갖다가 개인 동의 없이 터뜨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슨 뭐 그런 거 위반에 차관 어쨌든 예. 또 명예훼손에 뭐 이런 한 서너 가지 죄목을 갖다가 걸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혐의로 결정을 했다. 그래서 그 명백이 뭐냐? 우호관계로 접견을 위한 수단이었다. 그다음에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가 없다. 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검찰이 뭐 얘기한 거는 뭐 그렇게 얘기해서 무혐의로 했다. 음, 그렇게 지금 오늘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뭐 아무리 뭐 검찰이 뭐라고 하던 그동안 우리가 그 들은 얘기가 있잖아요. 예. 들은 얘기가 있고 그동안에 떠든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결정? 그러니까 법률적인 결정이 아니라 정치적인 결정? 예를 들어서 만약에 최재형 목사를 갖다가 기소를 하고 수사를 갖다 본격적으로 했을 때 그러면 야당이 이걸 가만둘 거냐? 왜 김건희 여사는 그걸 갖다가 받은 사람은 왜 수사를 안 하고 그걸 준 사람만 수사하냐? 이렇게 하고 또 공격 포인트가 또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그 이러저러한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결정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뭐 이런 거는 이렇게 이게 정치적인 문제잖아요. 이게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는 이걸 갖다가 검사가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수사 검사 자체가 이건 결국 누가 결정해야 되냐? 검찰총장이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보고를 딱 하죠. 검찰은 이렇게 하이라키 조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선 수사 검사들이 뭐 서울지검장한테 보고하고 서울지검장이 검찰총장한테 보고하고 그렇게 해 갖고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결국은 검찰총장이 결정해 달라는 거지. 이걸 어떻게. 그러니까 이 무혐의를 결정한 거는 결국 검찰총장이다. 검찰총장은 또 어떤 자리입니까? 약간 좀 정치적인 자리 아닙니까? 검찰총장이라는 것이. 대개 다 이렇게 좀 탑 레벨이면 다 이렇게 정치적인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뭐 99%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검사가 대한민국의 검사가 한 3, 4천 명 될 거 아닙니까? 그 3, 4천 그러니까 3, 4천 대 1의 경쟁을 두고 탑 레벨에 올라가 검찰총장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다가 대통령이 된 거잖아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 될 때 그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뭐 들은 얘기로는 뭐 누가 이렇게 뭐 누구지? 윤건영인가? 누가 뭐 이렇게 추천을 해서 그렇게 해 갖고 발탁이 돼 갖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거를 갖다가 임명을 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게 검찰총장이라는 그 요직, 그 탑 레벨에 올라가려면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관이 뭐 능력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원희룡이 뭐 국토부 장관을 했다. 뭐 원희룡이 뭐 국토부 뭐 무슨 뭐 토지 개발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토목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무슨 뭐 도시 개발 뭐 이런 전공을 한 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개 보면 이렇게 장관들은 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낙하산으로 내려오고 그러니까 탑 레벨. 아마 검찰총장도 아마 그런 게 강할 겁니다. 정치적으로 누가 추천을 하거나 강력하게 밀지 않으면 이렇게 실력으로 뭐 수사만 잘하고 뭐 성실하고 뭐 이렇다고 해 갖고 그게 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되게 보면 장관 레벨이나 이렇게 탑 레벨은 되게 정치적으로 내려온 사람이고 이제 실무진에서 올라온 사람의 최고봉이 이제 차관이라고 그러잖아요. 차관. 예. 그래 갖고 은행장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 은행 제가 조지 워싱턴에서 MBA 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여러분이 뭐 들으면 알 만한 한국에서 뭐 이렇게 굉장히 큰 은행, 예. 거기
관련된 그 아들이 저하고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같은 클래스에서. 예. 그랬는데 이게 뭐 너무 이게 뭐 벌써 뭐 수십 년이 지난 얘기잖아요. 벌써 수십 년이 지난 얘기입니다. 예. 제가 그 공부할 때 얘기니까 정말 그 사람들도 인제 다 뭐 50 대 60 대가 되지 않을까 싶 다 인제 아저씨 얘기 듣고 할아버지 얘기 듣고 뭐 그럴 나이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예. 그것도 똑같습니다. 은행장들은 정치적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사람들, 은행장이 이렇게 금융이나 이런 데에서 뭐 박식하거나 전공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아닙니다. 그냥 은행장은 정치적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사람이고요. 그러면 은행에서 실무를 누가 보느냐? 은행장이 보는 게 아니라 은행장 바로 밑에 있는 사람. 그 인제 이사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밑바닥부터 올라온 사람, 원래 은행 일을 계속 젊었을 때부터 해 갖고 20 년, 30년 해 갖고 마치 우리 정부의 차관 올라오듯이, 차관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닌가요? 행시 패스해 갖고 그래 갖고 뭐 5급 공무원으로 시작해 갖고 계속 올라가고, 올라가고, 올라가고 하다가 맨 마지막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게 차관까지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장관이 되려면 이제 정치력이 있어야 장관이 되는 거고요. 그 은행도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이 그 뭐야 그 최고의 자리에 오르려고 뭐 여러 가지 로비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뭐 그런, 예. 제가 뭐 직접 봤습니다. 그건 뭐 조지현에 있을 때 일부러 그 뉴욕에 무슨 일이 있어. 되게 은행이 뉴욕에 있잖아요. 예. 뉴욕 맨하탄 뭐 이렇게 금융 허브 아닙니까? 그런 데가. 예. 뉴욕에 있는데 조지 워싱턴은 어디에 있느냐? 워싱턴 DC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차로 가면은 한 4-5 시간 걸리고요. 그 뉴욕에서 워싱턴, 제가 뉴욕에도 살아 봤고 워싱턴 DC에서도 살아 봤기 때문에 뉴욕과 거길 갔다가 차로도 많이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대개 한 4-5 시간 정도 걸리고 비행기가 있어요. 워낙 거기 비행기가 많이 떠기 때문에 셔틀 비행기처럼 우리 셔틀버스 운영하듯이 셔틀 비행기처럼 가면은 뭐 한 1 시간? 음. 1 시간이면 그냥 셔틀로 편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그 친구가 그래 "아유 뭐 이렇게 올 때가 됐는데 돈은 떨어지고 뭐." 그럼 뭐 아니나 다를까 때가 딱 되면 뭐 이렇게 뉴욕 들렸다가 일부러 워싱턴 들렸다가 거기서 뭐 밥 사주면서 이제 용돈하라고 또 용돈 주고 그러고 그거 지금은 안 그러겠죠. 이게 뭐 아주 오래된 얘기니까 수십 년 전 얘기니까 그리고 지금은 그런 짓을 안 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모든 조직이든지 간에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면 똑같다. 그러니까 결국은 검찰총장은 또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죠? 예. 대통령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니 자기를 세워준 사람인데 자기를 세워준 사람인데 어떡해. 예. 이게 거기도 나와요. 김건희 여사의 녹취록, 그 이명수 기자가, 아니 걔를 갖다 기자로 불러야 되는지 어쨌든 이명수가 맨 처음에 녹취록을 대선 국면에서 2022 년에 녹취록을 깠잖아요. 거기 녹취록에 보면 어떻게 나오느냐. 우리가 그 조국을 갖다가 수사를 한 이유를 갖다 설명을 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문재인은, 아니 녹취록에다 떠 있는 거니까 뭐 저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이 알고 있죠. 예. 그 노치록에 근거하면 원래 문재인은 조국을 싫어했다. 그래 갖고 우리는 그 문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국 수사를 한 거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좌파의 적은 좌파다. 이 설명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것처럼 이게 그 자기를 갖다가 검찰총장으로 세워준 대통령이 위험에 처하면은 당연히 검찰총장이 대통령 문재인을 갖다가 보호하는 차원에서 조국 수사를 했다. 이런 뉘앙스로 이 녹취록이 떠 있습니다. 아마 뭐 기억 하실 분은 하실 줄 압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최재형 목사를 무혐의로 한 거는 결국은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로 처리하려다 보니까 이게 또 좌파들이 또 난리 나고 지금, 그러지 않아도 김건희가 아슬아슬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 이번에 국감, 다음 주부터 할 국감에 지금 어떤 녹취록이 어떻게 터질지 정말 다들 공포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또 무슨 엄청난 사건이 일어날까?
지금 이런 국면에서 이 최재형의 그 문제는 털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오늘 그냥 검찰이 그렇게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야, 무혐의. 앞으로 이 명품백 사건에 대해서는 이제는 좀 털고 가자. 왜 그러지 않아도 지금 뭐 여러 가지 터진 게 많아 갖고 무슨 뭐 공천에 개입했다는 둥, 뭐 선거에 개입했다는 자관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많은데 이거 문제는 여기서 털고 가야 돼. 그래서 오늘 발표를 한 겁니다. 그냥 그 정도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아, 예, 샛별님, 결정은 불기소라 하더라도 대국민 사과는 꼭 하고 넘어가야 될 연도였지만, 하긴 사과할 마음이 있었으면 벌써 했겠죠. 뭘 건다. 하던가 말건다. 예. 근데 여기 지금 사과 문제도 제가 좀 얘기를 할 건데, 이거를, 일단 또 물어보셨으니까, 예. 이 사과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지금 좀 갈리고 있습니다. 예. 사과 문제를 먼저 얘기하자면 이렇습니다. 친한계는 좀 사과를 하고 가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그 김재섭, 김건희 여사 사과해야 궁색한 핑계도 하루 이틀이지. 이렇게 요 장동혁 최고위원이죠. 정치적 해결을 위해서 김 여사가 직접 사과 표명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고 대통령실의 핵심 관계자는 뭐라고 하냐. 지금 김건희 여사가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되는 마음은 갖고 있다는 거지. 그다음에 또 다른 관계자는 뭐야? 조금만 더 고민할 시간을 줬으면 한다. 오늘 그 속보로 뜬 내용 중에 하나가 제가 이렇게 크게 써놨죠.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김건희 여사 사과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 지금 이게 뭡니까? 사과를 갖다가 하는 쪽으로 기운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하도 지금 이게 하고 코너에 하고 벼랑 끝에 몰리니까 야 이거 여기서 더 버텼다가는 정말 벼랑 끝으로 그냥 밀어버리겠구나. 그렇게 그 위협을 느꼈는지 모르지만 자 오늘 뜬 기사에 보면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 사과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 이게 뭐죠? 사과를 갖다가 그동안 버티다가 갑자기 사과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좀 출구 전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도 뭐 사과할 마음이 충분히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실에서도 지금 다양한 의견을 그 사과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고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 그건 뭐죠? 사과를 갖다가 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런 거를 갖다 좀 이렇게 흘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과를 해도 큰 차이는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일이라는 거는 타이밍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맨 처음에 탁 터졌을 때 그 최재형 목사 그 몰카 사건이 딱 터졌을 때 아니 어떻게 그 뭐야 영부인이 그렇게 뭐 파우치걸 백을 뱉고 뭐 아무리 그걸 뭐 보관하고 자시고 뭐 나는 뭐 싫었는데 막 억지로 막 놓고 갔다 뭐 이러더라도 그걸 갖다가 왜 즉시 그걸 해결 안 하고 또 그런 사람을 갖다가 왜 만났는가 도대체. 그 최재형 목사라는 정체불명의 사람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가 알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정체불명의 사람. 정체불명의 사람이 만났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왜? 본인이 그 옛날에 무슨 뭐 자기가 직접 운영하던 그런 뭐 조그만 데 사장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그 한 나라의 통치자인 대통령의 아내잖아요. 영부인이잖아요, 호칭이. 예. 근데 그런 그 막중한 자리에 있으면서도 너무 가볍게 북한을 갖다가 자기 안방들같이 들럭들고 완전히 종북 세력인 최재형 목사를 갖다가 아무 필터링 없이 만났다.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건 이겁니다. 최재형 목사를 되게 우리가 누구를 만난다 할 때는 신청을 하겠죠. 예? 이런 공식 영상에서 내가 최재형 목사인데 이런 사람. 그러면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아니 일반 무슨 삼성 회장을 갖다가 만날 때도 그냥 만나집니까? 안 만나지죠. 왜 안 만나집니까? 만나려면 첩첩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이 아래부터 해갖고 막 첩첩산중으로 올라가. 중간에서 필터링하고 이걸 만나야 될지 이걸 위로 보고를 해야 될지 이걸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첩첩이 올라갈 틈을 안 주고 그냥 그 김건희 여사하고 다이렉트를 쳤다는 거잖아요. 그 이명수 기자도 똑같습니다. 예.
그 이명수 기자도 그 녹취록에 뭐 7시간 그 녹취록 그걸 갖다가 보면 그냥 다이렉트를 치잖아요. 뭐 "누님, 누님." 이러면서 이렇게 해 갖고 뭐 "누나는 뭐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해? 뭐 이런 건 어떻게 된 거야?" 뭐 이렇게 해 갖고 그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중간에 이렇게 커트를 못하고 필터링을 못했던 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제2 부속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영부인을 내 스케줄을 관리하고 영부인의 주변을 갖다가 항상 이렇게 모니터링하는 그런 부속실을 처음부터 안 만들었잖아요, 그거를. 예. 저는 그때는 제가 '왜 그걸 갖다가 안 만드나. 무슨 뭐 경비 절감을 위해서 안 만드는 건가?' 뭐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김건희 여사의 그 성향 자체가 어디 나가기 좋아하고 나서기 좋아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제2 부속실이나 그걸 갖다가 영부인의 스케줄을 관리하거나 인맥을 관리하는 그런 게 있었으면 아니 무슨 뭐 천공을 갖다가 접촉할 수 있습니까? 뭐 이명수를 접촉할 수 있습니까? 뭐 한동훈을 접촉할 수 있는 게 진중권을 뭐 아무도 접촉 못 해요. 뭐 이철규를 접촉할 수 있습니까? 예. 그 이철규가 만나려고 그래도 그 부속실에서 "아 스케줄 잡고 오세요." 이럴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용건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볼 거잖아요. 도대체 영부인을 만나는 용건이 뭐예요? 그럼 뭐 이철규가 일일이 뭐 거기다가 비서관한테 그걸 갖다가 보고를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차라리 안 만나고 말지. 그 귀찮아서 그거 하겠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필터링이 되는데 그걸 못 견뎌 한다는 거지. 김건희 여사의 성정 자체가 그냥 자유롭게 자기가 원하면 만나야 되고 어딜 가야 되고 심지어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새벽에 그 용산에 갖고 무슨 뭐 편의점인가 뭐를 갖다가 쫄래쫄래 사러 간다는 그것도 사진이 찍혔잖아요. 이명수한테. 딴 사람한테 찍은 게 아닙니다. 이명수한테 사진이 찍혔습니다. 그럴 정도로 그냥 이 답답한 거를 갖다가 못 참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뭐 새벽 1-2 시에라도 그냥 그런 데 나가 갖고 뭐 쉽게 말하면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 사 먹고 이래야 직성이 풀리는 성정인 거야 그게. 그러니까 제2 부속실을 만들겠냐고. 있던 것도 다 폐기를 하겠지. "나 이거 답답해서 뭐 못 견뎌. 차라리 나를 죽이세요. 감옥에 넣지." 이거 완전 감옥살이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스토리가. 예. 그래서 이게 타이밍을 갖다가 놓쳐도 너무 많이 놓쳤다.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요. 예. 그래서 뭐 그동안 뭐 온갖 얘기 들으고 뭐 얘기가 나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더군다나 이번에 그 오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갖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 오늘 했습니다, 거부권을. 왜 오늘 했겠어요? 오늘 해야 오늘 저녁에 뭐가 있죠? 만찬이 있잖아요. 한동훈을 뺀 당대표 당대표 한동훈을 뺀 원내대표 그 국회의원들하고 그 만찬이 있잖아요. 예? 이 배지된 사람들하고만 만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뭐야 표단속 얘기가 자연스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갖다가 내일 한다 그러면 이거 얘기하기가 좀 머쓱하잖아. 그러니까 오늘 얼마나 좋습니까? 낮에 그걸 갖다가 법률을 갖다가 거부권 행사하고 그러면 이제 다시 가 갖고 금요일 날 상정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낮에 하고 오늘 저녁에 지금은 이제 한참 식사 중이겠네. 예. 그 모인 자리에 갖고 내가 다들 알다시피 오늘 낮에 그 뭐야 그 내 사랑하는 아내의 특검법에 대해서 어 내가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다시 제의를 할 거 아니냐 국회로. 그런데 이게 통과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추경호 딸랑이가 "제가 목숨을 걸고 맡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서 충 충성을 이럴 거 아닙니까? 목숨을 걸고 뭐 이런 스토리 아닙니까? 근데 그 자리에 만약에 한동훈이 있다. 그럼 한동훈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그냥 무릎 꿇고 사과하세요." 이 얘기하면 그럼 완전히 이 분위기 완전 망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일단 한동훈은 빼고 그 뺄 때 명분은 뭐 그거죠. "넌 국회의원 아니니까 이건 그냥 원내 일이니까 그냥 원내만 초청해 갖고 내가 저녁 먹겠다." 명분은 그거죠. 맨날 그 배지 없다는 그게 명분이죠. 자 어쨌든 간에 이 돌아가는 정황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설사 사과를 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이제 한통령 방송에서 했던 그 김대남 있잖아요. 이 사건이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가면 갈수록 이 사건의 규모가 너무너무 커지고 있어 지금. 점점 지금 확대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친한 그러니까 한동훈의 주변에 있는 사람의 말에 의하면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까지 열받고 화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 김대남의 이 사건을 알고 핵심은 뭐죠? 김대남의 사건은 뭐야? 한동훈을 갖다가 죽이기 위해서 전당대회 과정에서 당대표에 떨어뜨리기 위해서 한동훈을 죽이려고 심지어는 어떻게 했다? 좌파인 이명수하고 손을 잡고 서울의 소리인 이명수하고 손을 잡고 온갖 정보들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뭐 이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건 한동훈을 위해서 한 거고 그러니까 그걸 갖다 집중적으로 까봐. 뭐 이런 식의 그 정보를 갖다가 수도 없이 제공을 했다는 거지. 제가 그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제가 한동훈 방송에 좀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원희룡이 이모부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이모. 그 이모부가 뭡니까? 완전히 무슨 좌파 활동을 갖다가 하다가 아주 좌파 활동에 유명한 그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얘기도 결국은 어디서 소스가 나온 거느냐? 결국 거기서 나온 게 아닐까? 이게 한 흐름이 아닐까? 그 김대남의 그 사건, 그다음에 이게 또 그 의심이 되는 게 그 지금 오늘도 계속 그걸 방송을 들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 신지호 지금 그 부총재 제 아닙니까? 그분이 뭐라고 그랬느냐? 그 여론조사에 대한 내용은 이게 대외비리입니까? 기밀이라는 거예요, 기밀. 그거를 갖다가 아는 사람이 아주 적대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어디서 알았느냐? 그 당시에 그 뭐죠? 그 뭐야? 총선백서. 조정훈이 위원장으로 있었잖아요. 그 총선백서 그 팀에서 그걸 갖다가 뭐 자료를 내달라 모델라 해갖고 거기만 알고 있었다는 거야. 그 총선백서 팀. 그런데 그게 어떻게 그 김대남한테 그 소식이 넘어갔냐는 거지. 김대남이 그걸 갖다가 그 정보를 갖다가 접근하는 게 불가능하답니다. 예. 불가능한 사실인데 어떻게 여론조사를 갖다가 그 한동훈을 을 갖다가 타겟으로 여론조사 그건 이제 한동훈이 설명한 게 있어요. 그 TV 토론 때 이건 자세히 제가 설명하겠지만 절대 한동훈이 불법을 저지른 게 아닙니다. 개인적인 무슨 인기질을 측정하려고 공돈을 써 갖고 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거긴 70억으로 나오는데 그걸 갖다가 신지호 부총재가 그걸 갖다가 교정을 했습니다. 70억이 아니라 20억이다. 이렇게 그 가짜 뉴스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그런 그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지금 김건희 여사가 걸려 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뭐 창원이 어려우니까 김해로 가세요. 지금 이 공천 문제, 선거 개입 문제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갖다가 이 국감을 앞두고 지금 많은 녹취록을 갖다가 터뜨릴 그 계획을 하고 있는 그 범죄당 앞에서 거기서 이제 와서 해묵은 무슨 뭐 최재형 목사의 그 파우치 받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뭐 국민께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봐야 그거는 아무 효과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때 딱 사과했으면 그냥 한 번 쪽팔리고 끝나는 문제인데 깨끗이 끝날 문제인데 이거는 사과를 하고도 사과해서 쪽팔리고 그다음에 사과해서 효력 없으니까 두 번 쪽팔리는 거지. 더블로. 타이밍, 타이밍을 갖다가 놓쳐갖고, 결국 두 번 쪽팔리고, 효과는 아무것도 없고, 그렇게 된다. 제가, 예언을, 아니, 두고 보세요. 사과를 해도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예. 아, 안희자님,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한정혜님, 안녕하세요, 대표님. 사과는 안 받아요. 예, 늦었어요. 예,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이거 타이밍이 완전히 늦었어. 늦어도 너무너무 늦었어. 예, 소용이 없어, 이거. 효과가 아무 없는 겁니다. 예. SHK님, 안녕하세요. 이미 사과 기한 지났어요. 할 생각이 있었다면 진작에 했겠죠. 사과 안 할 거면 한동훈에게 문자한 것도 공작질로 보입니다. 안회장님. 예. 근데 SHK님이 맞은 게 한동훈한테 문자를 보낸 게 사과를 하려고 보낸 게 아니라 사과를 갖다가 안 하려고 보낸 거죠. 사과 안 하는 거에 대해서 한동훈 보고 동의를 해달라. 이런 의도로 보낸 겁니다. 예. 그래갖고 얘기했잖아요. 사과를 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90% 쓰고 내용에 보면
90% 쓰고 10%는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사과하라고 그러면 내가 사과할 의향이 있다. 그건 뭐야? 사과 안 하겠다는 거죠. 한동훈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 문자 보낸 내용은 뭐냐? 사과를 하겠다가 아니라 나는 사과를 못 한다. 그 메시지라고. 네. 그러니까 한동훈이 거기에 대해서 무슨 답을 하겠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지. 네. 아이자님,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도 했다는데요. 용산에서는 대통령이 누군지요? 아니 그래서 실적으로 좌파에서는 지금 안회장님이 얘기한 대로 그냥 그 김건희 대통령 이렇게 씁니다. 김건희 대통령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대통령이 아니라 김건희가 대통령이다 이렇게 자꾸 몰고 갑니다. 한정혜님 폰을 뺏어야겠어요. 무슨 여자가 밤늦게까지 통화요? 맞아, 꼭 오밤중에 통화를 해. 근데 폰을 누가 뺏어요? 뺏을 사람이 누구야? 윤석열 대통령?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뺐지? 항상 이렇게 비행기 올라갈 때 손 꼭 잡고 이렇게 손 꼭 잡고 이렇게 계단 올라가고 또 내려올 때도 다시 이제 입구 갈 때도 트랩에 딱 서갖고 잡고 내려오고 아니 이렇게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 아내인데 감히 어떻게 그런 아내님의 폰을 뺏어요? 죽을라고? 예. 뺏을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알자님, 역대 영부인 중 최악입니다. 새별님, 예, 예. 정남님, 아이고, 새로운 아이디, 반갑습니다. 정남님. 어찌합니까? 대한민국 국무처신을 신중해야죠. 밴댕이, 종재기, 용산 개인감정 정치, 무슨 대통령입니까? SHK님, 역시 진보의 오해붕답네요. 이젠 윤석열이 사과해야 됩니다. 부인 권리, 부부 동반 사과? 사과할 때 이렇게 둘이 같이 서갖고, 맨 처음에 김건희 여사가 명목 빼고 와서 죄송합니다 하고 이렇게 90도 폴더인서 하면은 옆에 서서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 관리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부부 동반 사과? 어. 그러면 정말 이 나라의 국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대체? 예. 아이고. 자, 그래서 지금 그 대통령실이 그 사과에 지금 운을 띄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과는 하긴 할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참 이상하게 윤석열 대통령의 그 기질 자체가 자꾸 끌어서 끌다가 이제 막판에 벼랑에서 이제 떨어지기 일보직 이제 더 이상 끌다가 '내가 이제 죽겠구나.' 고때에 액션을 취한다는 거지. 제가 그 몇 가지 예를 들었잖아요. 총선을 그렇게 폭망하게 한 게 그 뭐냐. 그 최상병 관련된 그 사람을 호주 대사로 임명을 했다가 아니 거기서 그 벌떼처럼 일어나 갖고 그때 후보들이 난리를 치지 않았습니까? 무슨 표 깎아 뭐 폭망하려고 지금 난리를 그랬는데도 무려 얼마를 버텼냐면 만 2 주를 버텼습니다. 만으로. 예. 14 일. 14일 버텨 갖고 다 인제 표 떨어진 다음에 실망하고 다 돌아선 다음에 그다음에 부르는 거야 2주 후에. 아니 그게 무슨 놈의 시츄에이션입니까 도대체. 이게 탁 판단이 안 쓰나요? 벌써 이게 어떻게 큰 폭풍을 몰고 올지 이게 판단이 안 쓰시나요? 딱 설사 그걸 갖다가 보낸 거 자체도 문제지만 호주 대사로 보냈다 하더라도 딱 반응을 봐 갖고 '아 이게 아니구나.' 하면 바로 컴백을 시켜야죠. 예? 황상무도 똑같잖아요. 황상무도 아니 그걸 갖다가 무슨 공식성상에서 얘기한 겁니까? 그것도 그냥 점심 먹고 기자들 갖다가 지가 뭐 수석됐다고 해 갖고 기자들 불렀다가 뭐 이렇게 밥 먹다가 뭐 이러저런 얘기하다 뭐 언론이 뭐 회를 치고 뭐 회칼 어쩌고 저쩌고 그걸 MBC 기자가 이따가 그걸 갖다 기사를 쓴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바로 잘랐어야죠. 그게 왜 그럽니까? 총선을 갖다가 두세 달 앞두고 뭔 놈의 한가하게 기자들을 불러다가 밥을 삽니까? 예? 수석이.
아니 그렇게 한가해요? 수석직이 그렇게 그게 막 탱자탱자하고 일할 수 있는 게 수석직입니까? 예? 그리고 뭘 거기서 자기가 뭘 아는 척하느라고 무슨 언론 회칼이니 뭐 회를 치니 뭐니 이 얘기를 갖다가 했다는 게 그냥 이렇게 자만심이 꽉 들어가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걸 딱 봤으면 바로 알아보고서 쳐냈어야죠. 그 황상무 그 사표 수리하는 것도요. 맨 처음에는 버티다가 그럼 일 주일 걸렸습니다. 다 그거 끝난 다음에. 아니 대파도 똑같지 않습니까? 대파 얻는 거? 예. 좌우간 이걸 갖다가 사람이 실수는 할 수 있죠. 예. 실수는 할 수 있지만 왜 신이 아니니까. '이게 실수구나.'라고 빨리 판단을 하고 실수를 했더라도 그다음에 빨리 교정을 해야죠. 빨리 컴백을 시켜야죠. 왜 그걸 질질질질 끌다가 이건 똑같은 케이스 아닙니까? 음. 그것도 파우치를 받았다. 뭐 처음엔 몰랐다 치자 이거야. 근데 어쨌든 알려졌잖아 그게. 폭로를 해서 알려졌잖아. 그 대통령실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맨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은 몰랐다 그랬잖아. 얘기를 안 해 갖고. 뭐 일 주일 후에 알았다든가 뭐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나중에 알고 뭐 대노를 했다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알았던 시점이 있으면 바로 즉시 대국민 사과를 갖다 했어야죠. 정말 제가 대통령을 갖다가 두 번 해본 게 아니라 처음 해 보기 때문에 또 영부인도 이게 처음 해 보는 거라서 정말 미숙해 갖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대국민 사과를 그때 깔끔하게 했으면 이게 문제가 이렇게 커지지 않았겠죠. 지지율이 20%로 떨어지지도 않았겠죠. 그렇습니다. 예. 아니 지금 그 뭐야 명태균 사건도 아직 유효합니다. 예. 유효해요. 예. 블루마운틴님 윤석열이 사과해도 안 받습니다. 아니 명태균 사건도 터진 예. 명태균 사건이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유효합니다. 예. 이게 선거 개입인데 그걸 그냥 넘어갈 리가 없죠. SHK님 맨날 뒷부분 뒤늦은 뒷부분 정부 강간 마이너스 조정희님 이 정부가 최악의 역대급이네요. 새별리 양파 부인입니다. 아직도 나올 게 있다니 승부사입니다. 까도 까도 또 나와 양파. 답이 없네요. SHK님 국힘 뽕해리고 일부러 더 그러는데 온갖 일을 다 벌리고 수입도 못하고. 송성호님 아이고 새로운 아이디 반갑습니다. 송성호님. 그러니 구수했겠죠. 사시구수. 안혜자님 용산의 대통령한테 쓴소리 못하는 국힘. 예. 야 정말 이 추경호 맨날 딸랑딸랑 추경호 권선동 윤상현 나경원 용산 딸랑이들만 있으니 예. 제가 나경원 얘기도 한통영 방송에 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그 친구가 나경원 캠프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나경원이 또 오늘 거기에 대해서 변명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통영 방송에서 그 나경원 얘기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래갖고 지금 그 현실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저녁을 먹고 있다. 지금 저녁을 먹고 있다. 한동훈만 빼고 추경호, 김상원, 배준영 어쨌든 배지들만 모아갖고 저녁 먹으면서 뭘 얘기할 거냐? 음, 우리 김건희 여사 그 뭐야 그 특검하는 거 이탈표를 단속을 해달라. 이 얘기를 갖다가 강조해서 할 것 같습니다. 예. 야, 정말 이게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이번에 이탈표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와서 그걸 막을 수도 있겠죠. 예? 하지만 그걸 갖다가 막는다고 그래 갖고 김건희 여사가 무슨 예뻐서 막는 겁니까? 김건희 여사가 뭐 억울해서 막는 겁니까? 아니죠. 예? 그걸 갖다가 만약에 막는다 치면 이번에도 막아 갖고 무효화시킨다. 그러면 뭡니까? 결국은 그 김건희 여사 때문에 이 국힘이 붕괴되고 이 큰 틀이 깨지는 거 그걸 막기 위해서 막는 거지 뭐 김건희 여사가 뭐 억울하다든가 잘했는데 뭐 누명을 썼다든가 이렇게 해서 막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SHK님 21년 함께한 한동훈한테 하는 짓 보고 완전 경악. 예. 정말 그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이제 이걸 뒤집어 생각해 보면 또 100% 이해가 가는 것도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잘 보세요. 자, 20이 원래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인생 살면서 경험을 했겠지만 윗사람은요, 아랫사람을 정확하게 분석이 안 돼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인생 살아보면 그래. 내 인생의 그 윗사람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뭐 내 아버지를 분석하다든가 내 어머니를 분석한다든가 회사에서도 내 사장을 분석하다든가 어쨌든 내 선배, 내 윗사람,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갖다가 이게 정확히 분석할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리고 같이 일하다 보면 다 본색이 드러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분석을 합니다. 근데 아이러니는 뭐냐? 이 윗사람은요, 아랫사람을 정확하게 분석을 안 그러니까 여기서 후배를 만났다. 이 후배는 선배들을 다 기억해요. "아 뭐 선배 뭐 몇 년 선배시죠? 아 뭐 어디서 봤습니다. 저기서 봤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선배들은요, 후배들 얼굴도 몰라. 그랬나? 그랬어? 그랬나 보지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똑같습니다. 그 윤석열이 예를 들어서 뭐 검찰총장으로 있거나 윤석열 측이 부장으로 있거나 뭐 이렇게 인제 그 위에 있으면 한동훈이 팀으로 항상 나이 차가 있으니까 이제 그 밑에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은 21년 동안 이미 윤석열에 대한 분석이 완전히 끝난 겁니다. 예. 어떤 사람이고 어떤 성정을 갖고 있고 그걸 갖다 완전히 파악한 거고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을 100% 파악하지 못했어요. 21년 일을 했지만 이게 시키기는 했지만 시킨다고 이게 분석이 되는 거 아니에요. 다만 한동훈에 대해서 지금 어떤 거는 확신이 갖고 있느냐. 한동훈은 일단 똑똑하고 일하는데 빈틈이 없고 어떤 사적인 어떤 감정을 섞지 않고 일은 하나 똑부러지게 잘한다.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놈이다. 요거는 알고 있다는 거지. 요건 정확히 알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되게 그런 사람들이요. 내 편에 서서 일할 때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검찰총장일 때 뭐 서울 뭐 그 검사장으로 일을 했잖아요. 그때는 내 편이잖아. 내 편으로 있을 땐 그게 천군만마지만 그렇게 똑똑하고 일에 감정을 안 서 있고 공사 구분을 확실히 하고 또 능력 있고 그런 천재성 있는 사람이 내 반대쪽에 선다. 그러면 그건 최악의 경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을 자꾸 왕따시키고 안 부르고 이렇게 독대를 안 하고 이러는 거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두려움. 예. 이거 잘못 걸렸다가 뼈도 못 추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런 사람한테 힘을 실어줘 갖고 키우면 결국은 그다음에는 '내 목에 칼을 들이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거는 한동훈의 그 능력면만 그렇게 생각한 거지 한동훈의 어떤 성품이라든가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그 분석을 계속 해 드리는 거 있잖아요. 그 성품적인 어떤 그런 거. 제가 그 성공에는 뭐죠? 그 우산 이론이 있고 물통 이론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산 이론은 그 일에 대한 얘기고 물통 이론은 성품, 인격에 대한 얘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거를 관과한 거예요. 이 물통 이론 쪽을 간과한 거예요. 예. 제가 한번 또 한동영 방송에서 그 멤버십 방송으로 이 얘기를 갖다가 한번 자세히 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동훈을 갖다가 그 우산 이론과 물통 이론에 적용해 갖고 한번 설명을 갖다가 깔끔하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움이다. 그래서 의도적인 왕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정혜 님 이것들이 다 짜고 나경원 쪽에서 일하는 척하고 원희룡 한테 토스 그지 같은 것들. 예. 제가 그거는 자세히 설명을 할게요. 제가 증거가 있습니다. SHK님 허구한 날 만찬놀이 할 땐가요?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한동훈 빼고 무슨 작당 모의를 하려고. 예. 작당 모의는 뭐 핵심은 그거 아닙니까? 우리 사랑스러운 아내를 갖다가 보호해 줘라. 특검법은 막아야 된다. 이탈표를 단속해라. 이게 오늘의 핵심의 주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벌써 8시가 넘었네. 예. 자 그래서 인제 제가 그 말씀드린 대로 그 앞으로는 인제 우리가 어떤 시국을 갖다 어떤 국면을 갖다가 맞이할 거냐.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국 전국을 맞이할 거다. 그러니까 10월 달에 이제 깔고요. 그러니까 10월 달에 국감을 통해서 뭐 녹취록 오픈하고 하면서 정말 김건희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 갖다가 홀딱 베껴갖고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그래서 국민으로 하여금 공분을 사게 하고, 정말 미움의 수치가, 증오의 수치가 맥시멈 이딱 된 상태에서 11월에 11월 15일 날 첫 번째 1심 선고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공직선거법 위반. 그 결심은 뭐 보나마나 이건 뭐 99% 자격 박탈입니다. 대선의 피선거권 박탈 1형이 나올 텐데, 그거를 갖다가 신호탄으로 해갖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탄핵 국면에 들어갈 거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국회에서 왜 뭐 탄핵의 밤 이 집회를 열었다고 했잖아요. 국회 안에서. 그때 주장한 게 뭐니까 올해 안으로 윤석열을 탄핵한다. 목표가 올해 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뭡니까? 11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탄핵 정국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10월 국감은 난장판이 될 거고, 오로지 김건희 얘기밖에 안 나올 겁니다. 예. 김건희 얘기로 완전히 도배지를 쳐갖고 난장판을 만들 거고, 그 다음에 11월에 이제 탄핵 정국으로 가고, 밖에서는 짱돌 던지고 화염병 던지고, 뭐 연막탄은 이미 던졌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밖은 무정부로 만들고 국회 안에서는 3분의 2 해갖고 통과, 탄핵 통과, 또 임기 단축형 개헌안 통과, 이런 거를 시도하면서 본격적인 탄핵 국면으로 들어갈 거다.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재명의 전략은 이렇습니다. 예. 10월 달 국감에서는 여기 좀 민주당 김건희 국감 만들기에 사활을 걸었다. 그다음에 의혹별 증인을 갖다가 무더기로 채택하고 있다. 그러니까 계속 김건희에 관련된 그런 증인들을 갖다가 수백 명을 갖다가 세워갖고 무차별로 계속 3주 동안 여기저기 뭐 상임위에 관계없이 여기저기 상임위에 관계없이 무차별로 세워갖고 결국은 총공세를 할 거다. 왜? 11월 15일 날 선거법 1심 선고. 이미 뭐 징역 2년 구형됐죠. 그다음에 위증교사는 11월 25일 날 이미 징역 3년이 구형됐죠. 그래서 이제 이 10월 달에 국감으로 그렇게 하고 11월에 가면은 뭐야? 특검법 총공세, 이렇게 갖고 결국은 이제 하면은 뭐 재의결을 갖다가 금요일쯤 할 거 아닙니까? 4일쯤. 그러면서 총공세를 하고 그 다음 주부터 있을 또 국감에서 총공세를 하고, 그래서 그 힘을 갖고 완전히 대한민국의 분노 게이지를 갖다가 맥시멈으로 올린 다음에 11월부터 적극적으로 탄핵 전국으로 끌고 나갈 거다. 예. 제 예언이 맞는지 틀리는지 두고 보시면 나중에. 그래서 굉장히 우리는 소란스러운 연말을 맞을 거다. 이게 크리스마스가 해피 크리스마스가 아니야. 해피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완전히 시끄럽고 소란스러운 그런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이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아, 조정희님, 김건희가 진중하지를 못한 겁니다. 예, 한정혜님, 이재명 재판날 갔었는데, 어이구, 대단하시다. 재판날까지 가셨구나, 한정혜님이. 열정이 대단하시네. 예. 개딸들 다 노인네, 할매, 할배들 천지도군요. 아니, 개딸들이 맨 처음에 우리 개딸 그래갖고 다 뭐 10대, 20대인 줄 알았잖아요.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줌마, 할아버지, 할머니들. 예. 한정희님, 예, 무섭네요, 진짜로. 예. 그래서 아마 본격적인 제대로 된 전쟁이 시작될 겁니다. 10월 달. 근데 제가 어제 얘기했죠. 추경호 원내대표를 빨리 바꿔야 된다. 왜냐하면 그걸 막아낼 능력이 안 돼요. 무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국감장에선 판판이 깨질 걸로 생각합니다. 예. 오늘도 이화영이 있잖아요. 이화영이 나와갖고 그걸 뭐 청문회 같은 걸 했습니다. 예. 그랬는데 그 법사위원회 정청래가 위원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공방이 막 될 거 아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막 떠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청래가 그냥 한마디 하더라고요.
다들 조용히 하세요. 그런 다음에 곽규태라고 우리 대변인, 수석 대변인이 곽규태 아닙니까, 지금? 그 곽규태가 그 법사위원회에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곽규태 의원은 진행 발언을 갖다가 너무 방해를 해갖고 앞으로는 발언권 없습니다. 앞으로는 발언 못합니다. 아니 위원장이 뭐 그랬다는데 뭐라고 그래. 그러니까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예요. 정경래가 왜 그렇게 자신 있게 그렇게 무식하게 나가겠습니까? 국힘이 전투력이 없거든. 싸울 줄 모르거든. 지가 무식하게 막 이렇게 물어붙여도 어느 하나 자기를 갖다가 대항할 사람이 없잖아. 대항할 수준에 있는 사람이 없잖아. 예. 그러니까 한동훈이면은 그렇게 안 하겠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그 범죄당에서도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건 뭐냐?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한동훈이다. 예. 한동훈 당대표를 제일 두려워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아이고 벌써 8시 10분이네. 제가 나머지 얘기는 한통령 방송에서 좀 자세히 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한통령 방송의 예고편을 갖다가 좀 말씀드리자면 한동훈 대표 공격사주 의혹, 윤 대통령 전 참모 감찰 지시, 그게 김대남이죠. 감찰 소식 듣자마자 김대남이 국힘을 탈당을 했습니다. 탈당하겠다. 이런 게 김대남입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따가도 좀 설명하겠지만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그러느냐? 윤석열 대통령과 일면식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대통령실에서. 그 얘기 나오자마자 사진이 막 올라오는데 아니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막 대통령실에서도 나란히 찍고 이거 캠프거든요. 2022년 3월 29일 이거 캠프에서도 김대남이 일을 했었는데 이렇게 다정하게 찍은 사진이 막 올라오고 참 대통령실도 정말 무능합니다. 예. 그 1분 후에 뽀록날 거짓말을 갖다가 이렇게 태연스럽게 하다가 결국은 언론에 완전히 아작이 났다. 무슨 일면식도 없어요. 이렇게 다정하게 사진을 찍어 놓고 일면식도 없다고 그러면 증거가 있는데 이게 지금의 그 용산의 참모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또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렇더라 채널을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독 후원, 기업은행 계좌로 후원해 주신 분 스탈라님, 박영애님, 장상환님 감사드립니다. 또 슈퍼챗, 슈퍼스티커, 슈퍼생스로 후원해 주신 분 김재영님 감사드립니다. 네, 멤버십 후원은 없었고요. 네. 자, 여러분의 그 후원이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만나는 채널 이렇더라 채널. 여러분이 또 써주신 글을 한번 마무리하고 예. 한정혜님 개판이요 진짜. 예, 완전 지금 개판입니다. 그러니까 이 찐우파분들은 화병 걸리게 생겼어. 속 터져갖고. 정말 저도 이렇게 한번 기가 막히고 헛웃음이 나오고 분노 게이지 완전 피크. 아니 무슨 놈의 이렇게 무능할까? 도대체 우파들은 왜 이렇게 무능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정희님, 김건희 대추나무 열렸어요. 예. 아이자님, 한동훈 대표님, 내년 보궐선거에 배치 달고 당당하게 나가세요. 예. 어쨌든 한동훈 대표로 우리가 결집을 해서 이제 우리의 희망은 사실 한동훈 대표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이렇게 주변에다가 널리 알려주시고 또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도 유튜브에서 골뱅이하고 한글로 한통령 이렇게 하고 구독, 좋아요, 알람 해갖고 우리 한통령으로 결집해서 좀 모읍시다. 예. 그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자, 아이고 이제 8시 12분이네요. 자, 이렇게 오늘도 1시간 되는 방송에 이렇게 긴 방송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멀리 가지 마시고 5분 후에 한통령 채널에서 다시 반갑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